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펠레이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요즘에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약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쏠렸던 현상들이 지금 다시 주식시장이 강세, 즉 위험자산이 여러 가지 부각을 받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위축이 되는 국면이 나오죠. 그래서 한때는 올해 한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가 또 빠르게 지금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예, 쪽에서 예. 대표적인 안전자산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봤었을 때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나 아니면은 노딜 브렉시트 위험 같은 경우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신고가를 밀어올리는 힘으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안전자산의 대표주 달러와 그리고 금 그리고 채권 이런 예. 쪽은 동반 어떤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달러와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와 같은 경우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난 약 한 10월 달, 9월 달 때 부분이 가장 큰 고점으로 보여지다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세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잠깐 반등은 시도했지만은 아마 이제 97대 정도로 이탈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지금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을 바라봤을 때 GDP 성장률이 정점이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성장세가 좀 꺾인다는 관점과 함께 또 연준에서 단기 채권 중심으로 또 공급하기 시작하죠. 예.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금리 인하하는 흐름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달러와 약세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국내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 국내 달러와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예. 잘못하게 되면 지금 고점에서 사서 지금 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좀 아쉬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동향을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강세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이 녹색으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덜어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식시장은 반등, 환율은 워낙 강세 쪽으로 가면서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간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은 일단 국제 금 가격이 9월 달에 온스당 1,545달러대를 찍고 지금 고점에서 횡보 아니면 약간 하향 횡보하는 경향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펀드도 연초 이후에 평균 수익률이 18%까지 나오다가 지금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만큼 국내에는 좀 더 국제 시세와 다르게 좀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하고요. 네. 거기다가 KRX 금 시세가 8월 고점이 그람당 61,300원이었는데 현재 5만 원대 중반이다. 그러면 역시 잘못하게 되면 또 고점에 샀으면은 아니 금을 샀는데도 왜 손해를 보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채권입니다. 금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국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추이를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왜 대출 금리는 올라갈까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8월 달에 1.093%에서 거기가 최저점이었고요.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최저점 수준에서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의문이 남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위축세가 거의 지금 정점으로 온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먼저 반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를 봤었을 때 일단 이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쏠림의 반동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한쪽으로 움직이는 자산의 움직임들을 한쪽으로 극한으로 몰아간다라는 거는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불확실성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또 사라지다가 어느 정도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이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기적으로 자산 배분 관련된 쪽에서 특히 아직 경제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축 요인들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금과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쪽은 여전히 관심은 높다라는 쪽으로 저점대에서 모아간다라는 네.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달러, 그리고 금, 채권, 약세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이거를 네.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문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예. 코인 하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되고 예, 있고요. 예, 예.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이 네. 국내 주식에서도 테마주를 이끌었었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얘기한 게 블록체인 굴기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대해서 속도를 내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질 전환이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들, 특히 디지털 경제 쪽으로 바꾸면서 결제나 송금까지 가능한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네. 특히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그래도 호재로 받는 쪽이 블록체인 관련된 비트코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그쪽이 올해 여름 때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어느 정도 하향 횡보를 보이다가 이번 관련된 뉴스 때문에 또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가 완료가 됐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일부 본원 통화를 대체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중에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공상은행 같은 4대 국유 상업은행이 참여했고요. 거기다가 알리바바, 텐센트, 중요한 또 온라인 결제 쪽이죠. 그쪽도 7곳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안 커질래 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의미하는 바가 가장 첫 번째로는 달러화에 대한 기축 통화를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선 선점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협정과 관련돼서 좀 강한 또 쟁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 가상화폐죠. 출시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이제 정부와 좀 충돌이 있는 상황 그랬죠. 쪽에서 예. 이를 기회로 주도권을 중국이 차지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전격스러운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경제 쪽의 전통 산업 쪽으로는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에 특히 디지털 경제 규모로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관점이 높고요. 특히 GDP 대비 비중을 보게 되면 한 5년 전에는 26%대 정도였는데 지금 34%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빠르게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맞아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네 번째로는 정부나 어떤 금융당국이 어떤 경제 통제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고요.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분권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흐름을 맞아갔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중앙정부가 디지털 화폐까지 꽉 잡겠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와 관련된 포인트를 봤었을 때 일단 중국 내 투자와 관련돼서 반등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IT 관련된 업종들이 그나마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이 디지털 경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IT 쪽으로 한번 끌어내겠다라는 의도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국제 결제 통화로서 어떤 디지털 화폐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한테는 상당히 도움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 절상까지도 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나 세 번째로 봤었을 때 이 중국도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지금 코인 쪽에 어떻게 호재일까라는 쪽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우고 있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즉 명칭이 뭘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타 코인이나 타 블록체인 관련된 쪽은 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어떤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격들은 오히려 수혜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너무 호재로만 대응하시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금지 확인했다, 블록체인과는 다르다 이런 또 입장도 있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국 쪽에서는 블록체인 굵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력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목조목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